104주년 3.1절을 맞아 워싱턴 DC에서도 독립운동 정신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미국 내 수십 년 거주해온 불법 이민자들이 지난 10년 동안 한인 7만 명을 포함해 151만 명이 미국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주택가격이 6개월 연속 하락해 1년 전보다 5.1% 오른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벚꽃 만개 시기는 3월 22일부터 25일 사이가 될 것으로 국립공원 관리국이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인슐린 주사제 가격이 무려 70% 이상 파격 인하되고 있어 당뇨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104년 전 독립운동을 벌이며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조들의 뜻과 희생을 기리는 3.1절 기념 행사가 워싱턴 DC에서도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특히 후세들에게 역사를 함께 알리자는 차원에서 여러 단체들이 함께 했는데요. 독립운동의 정신이 대대손손 기억될 수 있도록 함께 연합한 뜻깊은 행사에 장서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한민국 그 기적과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이곳 워싱턴 DC에서도 3.1절을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곳 워싱턴 DC에서 3.1절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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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도 워싱턴 DC에서도 역사적인 그날의 순간 3.1절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에서 2023년 104주년을 맞이한 3.1절 기념식이 진행됐습니다. 정규섭 제독의 선창으로 만세삼창으로 시작된 기념식은 정성과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세계요리연구원 장재옥 원장은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즐겼던 음식을 그대로 재현해 이번 기념식에서 다양한 음식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 이 민족이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와 독립유공자 여러분, 오늘 104번째 3.1절을 맞이했습니다. 대한민국 워싱턴 광복회 김은 회장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했고 그 뒤를 이어 권세중 워싱턴 총영사가 윤석열 대통령 기념사를 대독했습니다. 이번 3.1절 기념식은 특히 워싱턴 지역 주요 세계 한인회와 관련 18개 단체들이 합동으로 104주년 3.1절 기념식을 거행해 모처럼 단합하고 협력을 재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영만리 미국에서도 대한민국 그날의 정신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우리에 그치지 않고 자손 대대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한인 2세들에 대한 역사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돌리면 돼. 한인 2세들이 우리 역사를 바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먼 땅에서도 조상들의 정신과 어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한인 사회가 되어 자손 대대로 기억되길 바라봅니다. WKTV 뉴스 장서율입니다. 미국 내에서 수십 년을 거주해온 불법 이민자들이 대거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151만 5천 명이나 미국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불법 이민자들도 지난 10년간 7만 5천 명이나 한국으로 귀국해 역이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 이민법을 어기면서까지 불법으로 들어와 수십 년을 살아온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이 본국으로 되돌아가는 역이민을 대거 선택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불법으로 미국에 와서 수십 년을 살다가 더 나이 들기 전에 본국으로 되돌아가는 역이민이 근년 들어 급증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CMS 이민연구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센서스 결과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은 2010년 1172만 5천 명이었다가 2020년에는 1021만 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10년 동안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이 151만 5천 명, 13% 줄어든 겁니다. 미국서 불법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지난 2010년 20만 5천 명으로 추산됐으나 2020년에는 13만 명으로 10년간 7만 5천 명, 36%나 급감한 것으로 이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한국인 불법 이민자들은 지난 10년간 7만 5천 명이나 고국인 한국으로 되돌아가 역이민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 가운데 전체 숫자도 압도적으로 많은 멕시칸이 역이민의 수도 역시 가장 많았습니다.
멕시칸 불법 이민자들은 2010년에 660만 명이었다가 2020년에는 444만 5천 명으로 10년 동안 216만 명, 33%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멕시칸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몰려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만 10년간 81만 5천 명이나 빠져나가 전체 불법 이민자 숫자도 71만 4천 명 줄어든 220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주별 불법 체류 인구를 보면은 2위는 텍사스로 171만 명이며 10년간 6천 명 줄었습니다. 3위는 플로리다로 81만 3천 명이 있으며 보기 드물게 2만 7천 명 증가했습니다. 4위는 뉴욕으로 60만 6천 명으로 10년간 31만 명이나 급감했으며 5위는 뉴저지로 46만 명이 있습니다. 6위 일리노이로 41만 2천 명이 있으며 10년간 18만 명이나 감소했고 7위는 조지아로 34만 8천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10년간 4만 8천 명 줄었습니다. 10위 버지니아에는 불법 이민자들이 24만 5천 명 거주하고 있으며 10년간 7천 명 줄었고 11위 메릴랜드에는 24만 3천 명이 살고 있는데 10년간 5천 명이 늘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주택가격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연속 하락해 1년 전보다 5.8% 오른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곧 집값이 1년 전보다 떨어지는 시기를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은 12월에 이미 1년 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대도시들의 주택가격이 연속 하락하며 1년 전보다 떨어지는 지역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에 따르면 2022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에 미국 내 주택가격은 11월보다 0.8% 또 떨어졌습니다. 이로써 미국 대도시들의 주택가격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1년 전과 비교한 연간 주택가격은 12월에 5.8% 상승에 그쳐 11월에 7.6%에서 더 낮아졌습니다. 더욱이 대도시들 중에 집값이 1년 전보다 떨어지는 지역들이 12월부터 생겨나고 있습니다. 집값이 비싸기로 소문난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12월에도 1.8%나 떨어지며 1년 전보다 오히려 4.2%나 하락한 수준이 됐습니다. 시애틀도 12월에 전달보다 1.8% 떨어지며 1년 전 집값보다 1.8% 낮은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주요 대도시들의 주택가격을 보면 워싱턴 DC의 경우 12월에 전달보다 0.4% 하락해 1년 전보다 4.3% 오른 수준으로 좁혀졌습니다. 뉴욕시에선 12월에 0.2% 하락하며 전년보다 6.6% 오른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선 12월에 0.8% 떨어져 1년 전보다 2.7% 높은 수준에 그쳤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선 12월에 1.8% 집값이 하락하며 1년 전보다 3.6% 높은 수준으로 좁혀졌습니다. 피닉스에선 12월에 1.9% 떨어지며 전년보다 2.9% 인상된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에 비해 애틀란타는 12월에 집값이 0.7% 하락했으나 1년 전보다는 아직 10.4%나 오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뜨거운 플로리다 tam파는 12월에 0.9% 하락했음에도 전년보다는 13.9%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로리다의 마이애미는 12월에 0.3% 하락하는 데 그쳐 1년 전보다는 아직 가장 높은 15.9%나 인상된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에선 2023년 새해 들어 1월에는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3주 연속 하락하며 모기지 신청이 늘어났다가 2월에는 3, 4주 연속 올라가 현재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6.5%를 기록하며 다시 냉각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일 대부분의 시장 분석가들은 20대 도시들이 모두 하락하고 있는 올해 주택가격이 앞으로도 내림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낙폭과 반등 시점은 미국의 전반적인 물가와 금리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워싱턴 DC의 벚꽃 만개 시기는 올해 3월 22일부터 25일 사이 피크가 될 것으로 국립공원 관리국이 발표했습니다. 이에 맞춰 3월 20일부터 4월 16일까지 개막식과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가 등장하는 퍼레이드, 각종 축제 등 4주간의 페스티벌이 펼쳐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의 포토맥 강가 타이들 베이슨 주변에서 3,000그루 이상의 벚나무들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벚꽃 차트를 뽐내는 벚꽃 축제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팬데믹에서 사실상 탈출했기 때문에 올해 워싱턴 DC 벚꽃 축제에는 대규모 인파가 미 전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기대하며 워싱턴 DC 당국은 3월의 첫날 올해 벚꽃의 피크 절정일을 예측해 공표했습니다.
올해 워싱턴 DC의 벚꽃들이 만개하는 절정은 3월 22일에서 25일 사이가 될 것으로 국립공원 관리국이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기온이 높고 변덕스러운 날씨를 보여 벚꽃이 만개하는 시기도 바뀔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3월 22일부터 25일 사이가 피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립공원 관리국은 설명했습니다. 벚꽃의 절정기는 타이들 베이슨으로 불리는 조수분지에 있는 3,000그루 이상의 벚나무들이 70% 이상 만개하는 시점으로 정해지고 있는데 기온과 날씨에 따라 매년 다를 수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는 이에 맞춰 3월 20일부터 4월 16일까지 4주 동안 벚꽃 축제가 펼쳐집니다. 올해 벚꽃 축제에서는 개막식에 이어 플로리다 올랜도에 있는 디즈니랜드에서 올라올 미키마우스와 미니마우스가 참여하는 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미키마우스와 미니마우스는 4월 15일 퍼레이드에 등장할 계획입니다. 워싱턴 DC 벚꽃들을 둘러보고 축제를 즐기기 위해 매년 150만 명 이상의 방문객들이 미국의 수도를 찾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당국은 이미 지난주부터 6단계에 걸친 벚꽃 축제의 첫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타이들 베이슨에 있는 벚나무들이 2월에 화씨 81도까지 올라갔던 이상 고온 때문인지 싹과 꽃봉우리를 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심한 당뇨 환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슐린 주사제 가격이 무려 70% 이상 파격 인하되고 있어 당뇨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3대 인슐린 제조사인 일라이 릴리는 4월 1일부터 새 인슐린 주사제를 78%나 인하한 $92에 시중에 내놓고 5월 1일부터는 비브랜드 인슐린을 한 병에 $82에서 $25로 파격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민 10명 중 1명이나 앓고 있는 당뇨병, 그 환자들에게 약값 걱정을 덜어주는 희소식이 나왔습니다. 심한 당뇨 환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인슐린 약값이 메디케어 가입자들에 한해 한 달 $35로 제한되기 시작했지만 3대 인슐린 제조사에서 약값을 70% 이상 파격 인하키로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3대 제조사인 일라이 릴리는 1일, 4월 1일부터 새로운 인슐린 주입기를 시판하면서 5개 드립팩에 $92로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또 다른 제조사인 사노피의 같은 인슐린 주사기 5개 드립팩의 가격보다 78%나 인하된 겁니다. 릴리사는 이어 5월 1일부터는 비브랜드 인슐린을 한 병에 $82에서 $25로 파격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 4분기에는 브랜드 인슐린들인 후마로그는 현재 $274에서 $66로, 후물리는 $149에서 $45로 70% 이상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릴리사는 메디케어에 한 해 한 달 인슐린 가격의 본인 부담금을 $35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되는 데 맞춰 인슐린과 인슐린 주사펜, 팩 등의 리스트 가격을 70% 이상 파격 인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릴리사는 또한 메디케어 이용자들인 65세 이상 노년층과 장애인들뿐 아니라 인슐린 한 달 $35 한도를 모든 인슐린 사용 당뇨 환자들에게 적용할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건강보험을 갖고 있는 당뇨 환자들은 인슐린 가격의 본인 부담금이 $35를 넘지 않도록 자동 적용된다고 릴리사는 밝혔습니다. 건강보험이 없는 당뇨 환자들은 이 회사의 웹사이트에서 인슐린 밸류 프로그램의 세이빙 카드를 다운로드 받으면 본인 부담금의 월 $35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이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일라이 릴리사의 파격 할인으로 다른 두 회사들인 사노피와 노보 노디스크의 파격 할인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슐린 가격의 한 달 $35 한도 적용이 노년층뿐 아니라 모든 연령의 당뇨 환자들에게도 자연스럽게 확대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CDC에 따르면 미국민들은 10명 중 1명인 3,730만 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3명 중 1명인 9,600만 명이 당뇨 전 단계 위험군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뇨 환자들의 20%, 전 단계 위험군의 80%는 본인이 당뇨 환자이거나 위험군인 줄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CDC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